안녕하세요, 채널쿠입니다. 네. 이번 이슈는 뭔가요? 자, 9월의 나머지 이슈들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네 번째 이슈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밀어주니까 특히 이제 수위 앞 단지들, 수혜단지. 그러니까 그 대장주들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뭐 더해서 이제 뭐 반포라든지 아니면 잠실이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공통점은 뭐겠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그렇게 덕에 손도 대장주 아파트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놨는 상황인 거죠. 하나씩 보시면 빠르게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속도를 내냐? 반포에 원베일리가 평이 60억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평당 2억 시대가 왔네요.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에 42억 했던 게 지금 3년 지났는데 60억이 된 거예요. 18억이 뛴 거죠. 좀 씁쓸하다. 그치? 이게 맞는 가격인가 싶기도 하고. 일단 나는 못 들어가. 일단 나는 못 들어가. 우리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 사람들한테는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 상식선에서 어떤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접근하기보다도 얘는 트로피야. 그렇지. 얘는 내 상징이라고. 어쨌든 원베일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대장 아파트란 말이야. 전국에서. 그래서 이제 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 압구정. 우리가 얘기했던 압구정 2구역, 4구역, 5구역이 지금 정비계획안을 공간 공고했어. 그래서 이제 70층으로 가서 1722세 이 가구로 변신한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33평이 30평으로 갈 때 분담금이 한 4억 정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4억 정도 내면은 가는데 얘가 뭐 팔리는 거 아까 봤잖아. 뭐. 그리고 압구정 5구역도 이제 가고 있는데 70층? 이것도 70층, 그렇죠. 1,400가구로 가고 있고 얘도 분담금이 3억대라고 하더라고. 얼마나 저렴하겠어, 이 단지 사시는 분들. 아까 그 강북점이랑 개념이 다르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의도 금융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통과. 여기는 이제 아파트는 아니긴 한데 여기에도 이제 아파트 조그만 단지들이 몇 개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데들도 이제 뭔가 수혜를 본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여의도도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혹시 기준 영종률 그때 일괄한 거 이건 적용 안 된 건가 그러면? 적용 안 된 거지. 그치. 왜냐면 여기 용도지가 상향하거든. 상향한 애들은 대상이 아니라서. 그리고 목동도 1, 2, 3단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1, 2, 3단지가 얘네만 2종이었어요. 용도지역이. 딴 데는 3종인데. 그래서 좀 차등 용도률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뭔가 그린웨이를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공원은 아니고 공기공지 같은 거지. 그래서 뭔가 좀 개방할 테니까 우리 용도률 높여줘. 라고 해서 추진됐고 원래 전면부만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후면부까지 계획하는 걸로 해서 통과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 목동도 이제 간다. 3종으로 가는 거야. 1, 2, 3단지도 가고 여기 통합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있어. 그래서 여기도 목동도 이제 호재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1, 2, 4지구는 정비계획 변경안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고 3지구도 가고 있고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와 진짜 여기는 약간 지금 소개하는 것 중에 유일한 재개발이거든. 저기 땅을 샀어요.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아니 5년 전만 됐어도. 5년 전만 5년 전만 됐어도. 진짜. 좋은 입지지.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청담두에, 그러니까 청담동에서 그 한강변 그 쪽에 있는 단지이고 제가 이제 거의 준공 단계야.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일반 분양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지. 현실주공 5단지도 정비계획안 고시해서 이제 사업 본궤도로 가고 있다. 대장 아파트 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반포가 되고 싶다.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그 대장 아파트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바로 가시죠. 네, 다음 편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출 규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엄청 오락가락했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9월 초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배경은 이게 이제 2단계 DSR이라고 해서 그 스트레스 DSR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DSR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대출을 할 때 자기의 그 어떤 소득이나 이런 자산 대비로 그 대출의 한도를 이제 제한하는 거지. 그래서 그건데 그거를 되게 좁힌 거야.
그래서 점점 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얘를 좀 더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이미 예정되어 있어. 그래서 원래 1단계 한번 유예했잖아. 근데 이제 1단계 때는 가령 이제 뭐 3억까지 대출 나왔는데 2단계 때는 2억 8천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 3단계 때는 더 떨어지고 하는 거지. 대출의 어떤 캡을 계속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가계대출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향이야. 그래서 이제 트랙트 DSR을 계속 하는 건데 9월에 이제 2단계가 하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금리 말고 추가적인 제한을 통해서 이제 지금 계속 뭐 부동산 시장이 꿈틀꿈틀하니까 9월 초에 했으니까 잡아라, 부동산 시장을 잡아라라고 시그널이 떨어진 거지. 맞아. 은행들에. 근데 문제는 어떻게가 없는 거야. 잡아라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은행들이 다 제각각 해버렸어. 그래서 그 주담대 한도를 이제 어떤 은행마다 다 어떤 은행에 따라 은행이냐에 따라서 뭐 차이가 엄청나게 났던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갭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데 그게 신규 분양을 받을 때는 대출을 안 해준다라고 막 은행들만 또 해버린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전세 대출 받으려던 사업자들이 이제 불똥을 튀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계대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동의할 텐데.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뭐 정말 실수요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 그치. 그리고 이제 뭐 단계적으로 이제 줄여갈 수 있는 기준들이 갔어야 되는데 너무 한 번에 스트레스 DSR 이제 2단계에 더해서 막 추가적으로 막 대책들이 가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극렬한 반응이 발생한 거지.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과하고 자, 은행 스스로 주담대를 관리하라. 이건 나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뭔 소리야. 아무튼 뭐 이렇게 사과하고 이제 뭐 좀 이제 메시지를 완화했더라고. 그래서 그거 9월 10일에 약간 좀 종결로 가는 상황이었어. 근데서 이제 특히 이제 11월에 둔촌주공 입주가 있잖아. 그때 그러면 그 대출을 지금 받아야 되잖아. 맞아. 2달 전에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 이제 둔촌주공 부장자들도 방에 동동하고 세입자들도 동동하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10월에 페닉스에 쏟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막 기사도 나왔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집값이나 전세가 모두 우리가 그때 헬리오 때 전세대란을 한번 거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입주물량이 엄청 많으면 전세가가 팍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안 떨어지고 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뭐 다들 분석하기로는 신축이 당분간 없을 거다. 공급이.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잡아야 된다라는 뭔가 시장에 어떤 공통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 뭐 그것도 있고 갖고 있는 사람이 안 내놓으니까 그렇지 저를. 그러니까 왜 안 내놓느냐는 거지. 그게 조합끼리 뭔가 얘가 있었겠지. 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나는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아. 그 실거주 3년 유예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3년 뒤엔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럴 거면 내가 들어가지 뭐 전세 안 주고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 뭐 그러면 도저히 이제 전세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갭이 필요 없는 본인이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출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의 얘기겠지만. 네, 여기까지 이제 대출 규제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집값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너무 갑자기 올랐나? 이제 집값이 약간 진정되는 분위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떻게 되고. 9월 말에는 그러니까 집값 상승률이 이렇게 이제 엄청 뛴 거지. 뛰었다가 지금은 이제 안정기? 약간 가는 분위기야. 9월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아파트 값이 뭐 상승하고 있었지만 이제 좀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고 뭐 계속 현재 상승이긴 해. 하지만 노도강 가장 늦게 발동이 걸리고 가장 먼저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매물이 8만 건이 넘어나고 있고 전문가들은 집값도 안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늘어나고 있다. 그치. 그래서 마용성에 이제 강남과 마용성의 아파트 매수 분위기가 뚝 떨어졌다. 그 매물이 막 이쪽은 이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물이 되게 없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매수 문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뭐 실제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뭐 기사에서는 우리가 막 집값 올라간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 일어나는 판에서 그렇게 되는 지역들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비슷했어. 뭐 집값 오른다고 했을 때도 뭐 내놔도 안 팔렸던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많이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건들은 많이 나오고 신축 위주. 나 아까 얘기했던 입주 시장 장만 조금 화랑이고 나머지 구축이나 이런 데는 쉽지가 않지. 왜?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우니까 구축에 대해서의 매매가 점점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전국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앞에 봤듯이 집값 변동률은 하락으로 가고 있고 9월에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매물은 오히려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거지. 매물만 쌓이고 있는 거지 계속.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안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난 아까 얘기한 거에 동의하는 게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비가 완전히 급등했잖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예전에는 좀 낡은 아파트 단지여도 얘는 뭐 재건축하면 되지에 대한 기대감이 사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지, 하면 되지. 그지. 언젠가는 되겠지 했는데 지금 기대 싹 언젠가도 안 된다. 그건 알게 됐어. 사업성이 없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면 좀 더 새 아파트 그러니까 네. 분양 시장만 신축 그런 분양 식으로 시장. 이제 선호화되는 거지. 나는 거기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는데, 그러니까 재건축은 30년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재건축은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재건축했어. 근데 80년대는 주택 공급이 저 1기 신도시들에 집중하면서 도심 내 아파트는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90년대에 지은 아파트들이 재건축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제는. 그럼 그 단지들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정말 전체 물량의 뭐 10분의 1이었다면 이제는 10분의 4, 5에 해당하는 물량들이 재건축 시기로 돌입하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희소성이 없어진 거야. 예전에는 재건축하면 신축이 돼서 나 혼자가 그 지옥에서 신축이 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이제는 정말 개나 소나야.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 그 어느 단지가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선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단지들은 소외받게 되겠지.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재건축이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어. 근데 우리 도시 차원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어. 더 나대지가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밖에 답이 없어. 그렇지. 근데 걔네들이 지지부진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더 신축 공급이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은 신축에 몰리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렇게 무슨 특별법이 나오고 처음에 봤듯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정책이야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공사비 뭐 그다음에 분양가 이런 것들은 시장이잖아. 진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움직일 수가 없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거야 이거에 대한. 그렇지. 특히 이제 도시 관리의 시대잖아. 성장하는 도시가 아니라 노후된 도시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가장 많은 그 도시에서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주거 지역들을 슬럼화 안 시키고 어떻게 계속 리뉴얼 시키면서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들까가 이제 실질적인 고민이 될 것 같아. 한 2, 3년만 지나면 아까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사업성 보존 개수 얘기했잖아. 근데 그런 대상 그 단지들은 한 2, 3년만 지나면은 공공기여는 제로.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아예 공공기여 안 받아. 그냥 무조건 제발 해주세요. 얘네들이 주택 정비하는 걸로도 공공성이다. 그렇지. 신축 아파트를 공급해 주는 게 공공성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될 것 같아. 시대가 바뀌고 있어. 바뀌고 있어. 네, 그래서 9월에 합격된 아파트 거래까지. 네. 대출 규제 너무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8월 코프리프 찍을 때만 해도 백약이 모유하다. 뭐 막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9월 딱 되니까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너무 반전이 된 거야. 은행 다니는 내 친구가 내가 전화했거든. 대출 안 나온다고. 자기도 모르겠대. 매일 연락 오는 게 다르대. 아까 강남원장이 사과한 게 대출 받으시는 분, 은행, 그다음에 한 세 번째가 누구인지 알아? 은행 창구 직원분들. 걔 죄송하다. 내 친구 지점장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커지는 거야. 월세 시장이. 반전세지. 그러니까 그냥 저렴하게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해서 이렇게 하던가 아까 얘기했던 주담대가 아니라 신용대출로 넘어가던가. 오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안 보세요? 오케이. 그냥 마무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쿠프리프 10월에 쿠프리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